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회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포함 야당에서는 노동법이나 방송 3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여야 충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있고요. 일명 노란봉투법. 네, 예.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네. 법률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이 내용인데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렇게 방송 3법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좁히지 못해 왔고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도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통해서 입법 강행을 막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민주당은 또 이 강제 종료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론전 펼치면서 법안 통과를 막겠다 이런 상황인데 당 차원에서 각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네. 진행할 의원 60명의 명단을 법안마다 나눠서 배치를 하고 아하. 있습니다. 60명이라는 당 의원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렇죠.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 그 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고 그리고 시간대별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꼼꼼하게 짜서 의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빠르게 종료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일단은 자당 의원들부터 단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당, 정의당이나 무소속 의원들과도 사전 협의를 해서 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리버스터 경우의 수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일단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된다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법이 네. 4개입니다. 최대 최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그 회기 끝까지 일단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그 회기 끝나고 다음 회기 시작할 때 그 법안에 대해서 표결이 시작이 됩니다. 자동 상정이 돼서 법안 표결이 되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정기국회라서 네. 12월 9일이 회기 종료거든요. 어허. 그럼 이제 굉장히 길어지면 한 달 동안 갈 수도 있다. 한 개 법안을 두고. 예, 그런데 강제 종료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강제 종료를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상 했을 때부터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등에서 펴는 강제 종료가 성공한다고 치면 네. 한 법안당 하루씩인 거죠. 24시간씩. 예, 그렇게 치면은 4개 법안이니까 그러면은 한 다음 주에 11월 13일까지 그렇죠. 4개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일부터 상황입니다. 9일, 10일, 11일, 11일, 13일 이렇게 24시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다. 강제 종료가 된다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필리버스터, 이게 우리 국민들 또 시청자분들 많이 봤을 건데 네. 이번에 여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60명으로 구성이 예. 되고는 있는데요. 주로 초선, 재선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선 이상을 살펴보니까 4선인 권성동 의원밖에 없다. 아하.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친윤계 핵심으로 불렸던 윤한홍, 이철규 의원 재선인데 네. 이쪽도 나서기는 하지만 이 나머지는 다 초재선들이다라고 합니다. 좀 현재 당 입장에서 뒤숭숭한 측면도 있다고 그래요. 약간 특히 중진들 불출마 얘기가 나와서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중진들에 대해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네. 중진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공천이 걱정인데 필리버스터를 할 수 안 한다 이거 안 있나. 하겠다 이런 거겠네요. 이런 기류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선이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게 2016년에 민주당이 테러 방지법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처음에는 한창 열띠게 이어가다가 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가 있어서 민주당이 자진 중단하는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총선이 가까워져 오는 분위기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표 단속도 좀 필요합니다. 5분의 3 이상 이래 돼야지만이 가능한데 만약에 표 단속을 민주당이 실패하게 된다면
이게 최소로 걸리는 시간만 따져봐도 13일 월요일 오후 늦게까지 계속적으로 투표나 뭐 필리버스터 이게 진행이 네.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는 네. 의원 중에서 60%, 5분의 3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강제 종료가 되거든요. 예. 참고로 민주당이 현재 168석이고 정의당 6석, 진보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그리고 민주당 성향인데 무소속인 의원이 6석. 네. 다 합치면 182석인데 현재 기준에서 5분의 3이 179석입니다. 약간 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도 다 단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밖의 정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도 다 이 강제 종료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현재로서는 강제 종료가 유력하다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특히 노동계 관련 사안이라서 그러면 뭐 정의당이 그렇죠. 적극 호응을 하겠네요. 예,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네. 다 친노동 정당들을 표방을 하고 있고 방송3법도 언론계의 수건 또 사업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강제 종료는 좀 유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또 민주당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본회의가 지금 오늘인데요. 민주당은 저 의원총회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자리에서 본회의 대응을 포함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야기가 의총에서 나왔습니까?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에서 제출을 하기로 민주당의 의총에서 당론을 모았고요. 네. 그리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항을 다룬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까지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가장 이제 관심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였는데 네. 요게 당론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 입장이 나온 겁니까? 네,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전한 예. 내용에 따르면 반대 입장이 나온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추가 논의를 거쳐서 계속해서 일단 논의를 하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네. 반대가 나와가지고 멈칫했다 이건 아니고 신중하게 수기를 하자 이렇게 돼서 좀 결정이 늦춰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총에서 의총을 또 합니다. 당론으로 채택이 된다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하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여전히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오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도 그 얘기도 계속 민주당 있었는데요. 이 논의를 해왔는데요. 예. 탄핵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더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또한 국민의힘에 이어서 민주당도 인재 영입위원장이 정해졌습니다. 야,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 직접 영입위원장을 맡는 거네요.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이해찬 당시 네. 당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을 겸임을 했었는데요. 민주당은 계속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당 대표가 인재 영입을 맡는다. 그리고 인재 영입은 당 대표가 할 일이다. 궁극적으로 그런 입장이 투영이 된 것 같고요. 네. 예,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에 당 대표 인재 영입위원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전통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결국은 그 1호 첫 번째가 가장 눈에 띄잖아요.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어떤 인재를 뽑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내건 키워드는 네. 미래 과학기술 경제회생이었습니다. 아. 여기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을 할 것이다. 라고 했고 사실 이게 뭐 새로운 입장은 아닌 게 역대 총선들을 다 살펴보면 여야 정당들이 과학기술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비례대표도 일부 네. 공천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또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구 이름이 제가 계속 영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금 달라졌어요. 영입이 빠졌어요. 인재 영입위원회가 아니라 민주당 인재위원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이유가 뭡니까? 영입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은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입이란 단어가 원래 우리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을 영입한다라는 취지인데 근데 인재위원회라고 하면은 당 내부의 본디 당원이었던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인사뿐만 아니라 당 내부의 인재라든지 또 이런 것들까지도 영입이 아니라
발굴을 해서 발굴하고 발탁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번 총선에서 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이제 영입이란 단어가 빠진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은 이철규 의원이 하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게 됐는데요. 자, 1호 인사가 누가 될지 한번 궁금합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은 자, 대법원장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조희대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이고요. 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3기이고 대구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을 했고 아하.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4년 대법관 임명이 돼서 2020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유명한 판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네. 항소심에서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던 사건이 있고 2009년에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때 청소년 피고인들의 1심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네, 뒤집어서 누명을 벗겨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꼽히는데 네. 법조계의 전반적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성향에 대해서는 예. 보수 성향이다. 이 네. 평가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결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사건 때 네. 문재인 정부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라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 의견을 낸 적이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방통위 제재를 받았던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제재가 정당하다.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이제 신망이 높고 별명이 생불이라고 해서 타인과 트러블이 별로 없다. 살아있는 부처 생부. 그렇습니다. 그런 법조계 평가,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이 성향을 떠나서 법조계 내에서의 신망은 높은 편이라고 하는 중평이 있고 네. 그리고 논문을 여러 쓰는 등의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구파 법관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지금 대법원장 자리가 한 달 넘게 지금 공석이잖아요. 자, 결국은 대법원장은 뭐 달리 국회 동의가 네. 헌법상 필요합니다. 이번에 문턱을 넘길 수가 있을까요? 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 달 넘게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고요. 대법원장 임명은 지난번 이균용 후보자와 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을 하고요. 가결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결국 국회 다수파인 민주당의 선택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킬 때하고 조금 심리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연속으로 부결시키기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만약에 결격 사유가 보이는데 또 그냥 가결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는 인사청문회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사회 소식으로 남인희 씨, 전청조 씨 이야기도 한번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남인희 씨가 경찰에 재출석했는데 출석 하루 전에는 SNS에 참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을 낸 겁니까? 네, 경찰 출석 당시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 전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남현희 씨가 심경을 밝혔습니다. 전청조의 거짓말 이런 제목으로 9개의 글을 연달아 게시를 하면서 네. 그 중에는 이제 전 씨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하면서 억울한 심경을 전하는 그런 글이었고 네. 제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냐 이런 호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경찰이 남인희 씨를 이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범이다 이런 단어도 지금 고소장에 적시가 되고 있네요. 네, 전청조 씨를 상대로 들어온 고소 고발 진정 사건 12건 있는데 네. 그중에 한 건에 남현희 씨가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경찰에서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남현희 씨 조사한 것이 11월 6일인데 이미 네. 이제 남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남 씨가 해외 출국이 잦고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런 조처를 내렸습니다. 자, 어제 남현희, 전청조 두 사람의 대질 신문도 있었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남 씨를 불러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는 네. 이제 대질신문 과정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지금 전해지기로는 두 사람이 마주하면서 바로 뭘 봐 이렇게
대지니까 얼굴을 보고 하는 게 대지 네. 신문입니다. 근데 처음에 딱 예. 마주치자마자 뭘 보냐 뭘 봐?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예, 그런 예. 얘기도 흘러나왔고요. 일단 어제 오후 11시 15분쯤에 남현희 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청조 씨 변호인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질에 참여한 피해자도 그렇고 전청조 씨도 그렇고 남현희 씨가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남현희 씨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조사가 거의 중단됐었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변호인 측에서는 했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경찰은 전청조 씨의 구속 기간이 내일 11월 10일 만료가 되거든요. 네. 만료되는 이때 이제 검찰에 정식으로 송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